저 여기 신림동의 양꼬치 거리나 그쵸, 건대 네. 양꼬치 그쵸. 거리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가봤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거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기 전에 네. 청나라의 조계지다 보니까 청나라일 때 넘어온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이 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인공기를 걸지 않고 청천백일기를. 그 대만의 국기를 더 네. 많이 이제 걸어놓는다든지 문화도 지금의 중국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불만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그렇죠. 높아지면 인천 중국인 거리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복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는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그 중국인이 아닌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그 소설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 네. 우리 세 명이 같이 걸어보고 토론하고 이제 책을 써봐서 이 책에 대한 얘기들, 일종의 후일담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 여름부터였나요? 2021년 여름에 그렇죠. 봄, 가을에 한참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직접 걸어보고 그 장소들을 보면서 이 작가가 이 장소를 왜 소설에 집어넣었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토론을 좀 해봤고. 저는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로 시작해서 지금은 책 얘기는 안 하고 있긴 한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찌라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김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나 있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우리 가희 작가님은 어떤 장소를 쿠키 필름처럼 얘기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제일 좋았던 곳은 네. 저는 중국인 거리에 나왔던 차이나타운이었어요. 우리 사람들 차이나타운 그러면 사실 인천에 있는 인천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에 딱 박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소설인가요?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은요, 오정희 소설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1947년에 가족들이 월남을 했고 오정희 작가는 이제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1955년에 아버지가 석유 회사의 인천 출장소 소장으로 부임이 되시면서 가족들이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유 출장소의 2층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1층은 이제 출장소 사무실, 네. 2층은 이제 가족들이 사는 사택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거리로 처음 오게 되는데요. 이 동네가 청해 조계지였던 맞습니다. 그런 네. 동네였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사를 와서 2층은 세를 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친한 치옥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치옥이네 집 2층에는 매기 언니라는 이 소설 속 표현으로는 양갈부라고 하는 매춘부네요. 네, 매춘부 언니가 살고 있었고요. 이 언니는 흑인 미군 남성과 살고 있었고 백인과의 사이에서 난 제니라는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병사랑 동거하고 있고 그 이미 다른 이제 백인 병사와 관계에서 낳은 딸 제니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좀 매춘부를 보면서 그렇죠. 살았던 그렇게 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던 네.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치옥이마저도 계부랑 살고 있어서 계부에게 항상 뭐 매맞고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커서 양갈부가 될 거야 라고 할 만큼 이제 아이의 눈에서는 매춘부 언니의 화려한 모습이 부러웠던, 그렇게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전후에 아이들은 딱히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조금 어른들에게 좀 관심 받게, 바쁘게 사는 어른들의 관심 받게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서 사실 자전적 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큰 플롯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설 속에는 주로 여성들, 이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임신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은 저러다가 엄마가 언젠가 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엄마가 임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아까 매기 언니가 어느 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흑인 이 미군 남편이 싸우다가 술을 많이 먹고 싸우다가 심하게 때렸구나. 아니요, 2층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죽는 모습을 보게 음.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이제 소설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묘사가 되고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네. 이거 그러니까 아마 교과서에서 이제 수록이 되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겪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전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또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애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과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네. 그 중에 이제 각자 어떤 걸 할까를 골랐는데 작가님이 중국인 거리를 고르신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중국 음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좋아해요. 알고. 좋아해요. 양꼬치 네. 얼마나 아 양꼬치. 네. 제가 네. 또 중국 문화가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중국인 거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원래의 생각은 중국이겠지. 아, 그쵸. 가면 네. 뭐 혹은 저 여기 신림동의 양꼬치 거리나 그쵸. 건대 양꼬치 그쵸. 거리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가봤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거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기 전에 네. 청나라의 조계지다 보니까 청나라일 때 넘어온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이 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인공기를 걸지 않고 청천백일기를. 그 대만의 국기를 더 네, 많이 이제 걸어놓는다든지 문화도 지금의 중국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불만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그렇죠, 높아지면 인천 중국인 거리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복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는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그 중국인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사대째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인도 아니고 또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 뭐 청해 조계지가 있지만 또 일본인 거리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 일본인 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거리를 딱 갔을 때 미스터 션샤인이 가장 생각이 네네. 났거든요. 개항지로서의 그쵸.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핫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식문물이 있지만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올드해진 쇠락해진, 이런, 네. 올드한 모습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색깔의 네. 이런 걸 보면서 아주 탐스러운 많은 글거리가 나오겠구나.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이방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 비슷한 처지가 또 있죠. 제일교포들,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이분은 항상 이분들을 얘기하는 게 내 고향은 뭐 대한민국도 북한도 아니고 현해탄이다. 왜냐? 대한민국에 가면 이제 자기는 고향에 왔다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라고 하는데 반쪽발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늘상 차별이 일상적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같은 얘기가 좀 오버랩이 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효찬 작가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렇게 다녀보기 물론 같이 다녀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봤는데 또 글을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라든지 게 다른데 이 글을 딱 받으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데 초점을 주시고 작가님도 같이 가셨을 테니까 어떤 기분이 좀 들으셨나요? 일단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화 그림하고 다르게 일러스트는 제 생각을 그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일러스트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 작가로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제 생각대로 그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이질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게 어려서부터 영화라든가 책 같은 거 보면은 좀 딴 사람들하고 좀 다른 곳에 꽂혔거든요. 예를 들어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감동을 하면서 봤는데 그렇죠. 그 나중에 발레리나 네, 사람들이 다 거기 다 꽂힌단 그죠. 말이에요. 나중에 백조의 호수 할 때 확 날아가는. 저는 꽂힌 장면이 네. 형하고 아버지가 노조를 탈퇴하고 계란 맞으면서 음. 탄광으로 들어가는 거에 너무 오.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면 그거를 뜬금없이 음. 그리는 거지. 제 감정을 어디다 녹일까 싶다가 그림체로 녹여가지고 가장 적당한 필체로 풀을 써가지고 그리는 거에 중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그려준 게 이제 그 음. 석유 배급소,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럭, 그리고 2층에 주인공이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림체를 다르게 그린 게 이게 옛날 허름하던 시절에 이사 와가지고 내려보는 석유 배급. 그러니까 뭔가 약간 허름하게 그렸죠, 엉터리 같이. 그리고 제가 빌리 엘리엇의 탄광촌 같은 느낌으로 그린 것은 이 맥연리의 죽음인데 네네. 꽃으로 그렸어요, 사실. 꽃이 지는 장면으로. 보통 이러면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데 옷을 빨간색으로 네, 하고 이거 흑백 네. 처리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 타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꽃이 열매가 안 되고 꺾인다는 느낌으로 그렸어요. 급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되게 강렬하게 그린 음.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이런 그림도 이제 수채화 같은 한 폭의 이제 그림 같은 그림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끌고 간 거잖아요. 네.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작가가 글을 쓰고 그걸 이제 출판사가 섭외한 작가, 그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 작가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본인이 생각을 비우고 그냥 쓰는데 사실 그렇게 할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바쁘디 바쁜 효찬 작가님을 데리고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반드시 이걸 해봐라.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답사에서는 거의 정명섭 작가님이 안내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 가이드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다녔던 데가 여기서 다 너무 좋았는데 그 위에 자유공원인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공원에 그 메가더 동상이 그 있는데 동상이 있는 네. 곳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그렇죠. 네네.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네네. 대물포 맞습니다. 그락고. 제목포 네, 제가 여기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오. 갔는데 그 안에 그 고즈넉한 분위기도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지만 AR인가 이런 걸로 네네. 그 당시에 거기 연회 장면 같은 맞습니다. 거를 네. 재현을 해놓은 게 전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말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인천 시민의 네 맞습니다. 집이라고 옛 인천시장 반사였죠.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시민들한테 네네. 개방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내려와서 일본인 거리로 갔을 때 네. 거기에 뭐 한국은행 네 맞습니다. 조선은행이었죠. 옛날 네. 전시관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예전 이제 일본 은행의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건물 내부 구조 굉장히 특이했고, 그죠? 네. 밖에서 보기에는 2층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1층. 옆에는 금고도 붙어 있고. 그 건물이나 이런 게 너무 그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 거기는 오. 꼭 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파달 적산 가옥을 가옥을 그대로 사용하고 네. 있는 카페죠. 네. 네. 거기서 이제 팥빙수와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꼭 가보시면 오. 정말 훌륭한 코스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네. 효찬 작가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거기 가면 일단 먹는 거를 많이 먹어야죠. 어느 집은 찐빵이 맛있고 어느 집은 뭐 탕수육 같은 고기 요리가 맛있고 이게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그러고 너무 당연하지만 거기 메가더 동상 그 앞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는. 네네. 그런 메가더 동상을 가보라는 게 거기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식구들끼리 갔었어요. 봄에 가가지고 화사한 느낌이 그죠. 그대로 나는데 또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뭔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면 한번 가보면은 두 번째 갔을 때 별게 없어도 그죠. 뭔가 가슴 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행 이제 그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제 다시는 같이 못 올 가족이 있으면 거기가 사실 황폐화되고 그래도 나의 마음 속에는 이제 좀 그 예전의 일들이 있고 그런 과거를 더듬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정의 한 중요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게 차라리 차이나타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쉽잖아요. 뭐 내가 가서 보고 느낀 거,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이미 있는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 그것도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서 실렸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그 어떤 장소 더하기 그 중국인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또 스포일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다 섞어서 저도 글을 쓸 때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작가님한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쓰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든 쓰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그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또 장소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너무나 제가 너무 배운 게 많고 행복해지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아이는 없으니까 네. 우리 조카들을 데리고 방학 때 항상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야 되나 그 조카가 최근에 독후감을 쓰라고 했더니 네. 쓸 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 느낀 대로 써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느꼈다 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소설을 같이 읽고 그 현장을 가보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어요.